같은 말을 해도 있어 보이고 세련되게 말하는 사람들. 같은 말을 해도 세련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을 열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같은 말을 해도 세련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같은 말을 해도 대접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물으면 아무리 진부한 대답이라도 하라.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큰 망설임을 겪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거나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비록 진부한 대답일지라도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때로는 마음속에서 즉각 떠오르는 의견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을 얼버무리기보다는 제 나름의 의견이 있지만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잠시 시간을 벌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세련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이해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거나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중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고 세련되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진심은 감추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진실과 진심을 감추는 것은 마치 물속에 돌을 숨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깊이 숨겨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실과 진심은 감추려 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설프게 감추기보다는 당당히 드러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의 수정 클라인 박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담백하게 대응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더 높은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는 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심을 담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개인과 조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실과 진심이 담긴 말에 더 깊은 공감과 신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나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진실과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도 그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의 진심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협상 시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협상의 기술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미묘한 부분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는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서 진정성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치 운동을 하듯이 꾸준한 훈련과 실습을 통해 점차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때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커피나 차 심부름을 시킬 때 그럼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리더를 맡게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그것을 승낙할지 말지는 별개지만 적어도 당신은 믿음직한 사람으로 비칠 것입니다. 협상 시 중요한 점은 결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정성과 자신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주장이나 요구에 힘을 실어주며 상대방이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를 통해 협상이 더욱 원활해지고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말을 할 것인지보다 듣는 대상에 주목하라. 매력적이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이들은 결코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흥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흥미와 필요를 파악하여 대화를 이끌어가면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점은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필요와 관련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제를 준비한다면 대화는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대화법은 말 잘하는 기술보다는 인간적인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물러서야 할 때는 우아하게 물러서라. 우아하게 물러서는 법은 심리적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협상이나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아하게 물러서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피력해야 할 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우아하게 물러설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대화의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내면의 평화와 우위를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아하게 물러서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소통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물러서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큰 성숙과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번째,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라. 그들이 지닌 능력은 바로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며 더욱이 소통의 질을 높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간단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의 매력은 상당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뇌는 간단하고 명확한 정보를 더 좋아합니다. 복잡한 내용보다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잘 기억에 남으며 이해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말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만을 추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이해를, 자기 자신에게는 주목을 이끄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말 습관은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짧고 간결한 메시지는 듣는 이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합니다. 사람들이 길게 말을 풀어가며 여러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을 때 메시지의 전달력은 배가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결함이 영혼의 지혜다. 이 말은 인간관계 속 대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간결하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며 핵심만을 남겨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말이 짧고 간결하면 버릇없어 보일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하는 행동으로 매우 예의 바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짧은 시간 동안만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쓰는 것을 막고 이해하느라 노력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짧게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답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짧게 말할 수 있는 말을 길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은 양의 말로도 정확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것만으로도 매력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만 해도 집중받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간결함과 명확함을 추구하세요. 이는 상대방에게도 기억에 남는 말이 되고 자기 자신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7번째, 상황에 맞는 침묵을 이용하라. 입만 열면 주목받고 매력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아무 때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며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상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압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황을 파악하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이런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더 나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에 맞는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나열할 때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여러 사람들 간의 상반된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침묵은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맞는 침묵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적절한 침묵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관찰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반응, 분위기, 감정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화의 흐름을 읽고 언제 말을 시작하고 언제 침묵을 지켜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은 협상이나 논쟁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침묵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고 자신의 주장을 더 명확하게 하며 상대의 의견을 더욱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끝내면 잠시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긴장을 유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상황을 통제하고 대화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적극적인 청취와 상황 판단 능력은 상황에 맞는 침묵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상황에 맞는 침묵을 통해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고 더 매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8번째, 토론은 성공보다 후공이 좋다. 내가 먼저 토론을 전개하면 논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속내를 상대방에게 들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먼저 하고 싶을 만큼 말하게 만들고 그동안 그의 논리에 따라 천천히 반론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그들의 논리와 주장을 먼저 들어봄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생각의 틀과 그 안에서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어느 방향으로 흔들리는지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반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반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토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토론에서 후공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전략적인 선택을 넘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더욱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론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마라. 대화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상대방의 말을 끊는 습관을 없애야 합니다. 말을 끊는 태도가 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태도는 극히 예의 없는 태도로 여겨지며 이런 태도는 보이는 능력에도 극히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말하면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다면 대화 중 끝까지 경청하는 연습을 하며 점진적으로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다면 먼저 이러한 습관을 인식하고
고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필요시 질문을 통해 상대의 의견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